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유튜브에서 노예로 팔려가 고생하는 모습으로 유명했던 이 게임을 아십니까? 이번에 플레이할 게임은 켄시입니다. 도적, 닌자, 사이비 광신도, 식인동물들이 가득한 막장 판타지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에서 NPC들과 다를 바 없는 암흑의 일이 되어 살아남기 위해 애쓰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임이죠. 국내에는 노예 생활로 유명한 만큼 우리는 노예로 시작해 단순히 탈출을 넘어서 힘을 기른 후에 노예를 부리는 막장 사이비 종교 국가를 무너뜨릴 겁니다. 그저 노예 1인 우리가 한 국가를 상대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테죠. 그때까지의 여정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 일단 캐릭터 생성부터 해줍시다. 이름을 입력하려고 했는데 갓겜답게 한글 입력이 안되는 모습이네요.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복사 붙여넣기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접니다. 소소하게 꽁지머리도 챙겨줬어요. 1일차입니다. 노예 스타팅이만큼 주황색 유니폼을 입고 시작됐습니다. 뭔가 기분이 상큼해지네요. 이 스타팅은 시작할 때 동료를 하나 주는데 이번엔 동료 없는 독고다이 플레이를 할 생각이라 곧 유기당할 친구입니다. 여기는 신성왕국의 회개의 땅이라는 노역소입니다. 저기 보이는 거대한 왕의 석상을 만드는 곳이에요. 참고로 이 왕의 이름은 신성한 불사조 군주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네이밍 센스는 못 봐주겠네요. 잠깐 설명하는 사이 저 멀리서 은빛 갑옷을 두른 주인님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신임 노예 환영식을 하러 오시는 것 같은데 먼저 탈출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일단 한번 싸워봤어요. 정말 와이를 빙글빙글 돌아 정확히 5초 만에 기절했습니다. 아무래도 탈출까지는 시간이 꽤나 걸릴 것 같습니다. 기절한 뒤 바로 철창에 갇혔고 족쇄도 차고 전형적인 노예 스타일로 꾸며졌어요. 노예라고 대머리 빡빡 밀릴 것 같았으면 캐릭터 만들 때 헤어스타일 고르면서 10분이나 질 필요는 없었겠네요. 신성왕국이라는 이름답게 이곳은 오크란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데 그 신앙이라는 게 이종족 박해, 남성우월주의, 테크노포비아로 가득한 신앙인지라 21세기 대한민국이었으면 아마 매일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했을 법한 그런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본인들의 신앙을 믿지 않는 불신자나 이종족들을 잡아다가 일시키는 그런 노역소인 거죠. 아무리 도망치고 싶어도 발에는 무거운 족쇄가 걸려있어서 뛰는 것도 싸우는 것도 전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족쇄가 없어도 이 게임은 시작하면 모든 스탯이라 아무것도 못하는 건 피차 일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게임의 매력이 드러나는데 여기서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스탯화되어 있어서 시작할 땐 아무것도 못하는 약골 빈털털이라 매번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지만 막상 세계관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가 캐릭터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죽지만 않으면 강해지는 게임이라는 말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게임 같죠? 이 회개의 땅은 매일 두들겨 맞을 지언정 죽이지도 않고 가능하면 치료도 계속 받기 때문에 꽤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초보자용 테마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나약한 자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곳에서 당당히 1인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해 볼 생각이에요. 일단 가볍게 1일차부터 근력 수련을 해줬습니다. 근력은 켄시에서 데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스탯입니다. 수련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족쇄에 자물쇠를 풀 줄 몰라도 계속 시도하면서 자물쇠 7스탯을 수련하고 낮은 확률로 해제된 20kg짜리 족쇄를 인벤토리에 숨기고 주인님께 깨끗한 발목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인벤토리에 새로운 족쇄가 추가됩니다. 이렇게 족쇄를 늘려서 몸을 최대한 무겁게 만든 다음 그냥 그걸 몸에 지고 걸어다니면 자연스럽게 경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몸을 이끌고 곡괭이질을 하다 보니 어느덧 달이 차오르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의 지침 시간은 1박 2일 마냥 복불복으로 야외 지침을 합니다. 밖에서 자면 입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 몰래 자물쇠를 풀고 나와 은신을 켜주고 밤 산책을 좀 해주면서 자맹 스탯도 야무지게 올려줬어요. 이 스탯은 은신 상태에서 얼마나 들키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스탯인데 나중에 위험한 상황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밤 산책하면서 자물쇠에서 연습도 할 겸 근처에 묶여있는 동료 노예 친구들도 족쇄를 풀어줘 봤습니다. 네가 잡히든 말든 난 도망갈 기다. 마음만 같아선 쫓아서 뒤통수라도 한 대 후리고 싶지만 괜히 주인님들 깨지면 곤란하니까 무시하고 다른 친구들이나 풀어줬어요. 얼마 뒤 해가 뜨기 시작할 때쯤엔 자물쇠를 풀어주니까 같이 탈출하자는 뜻인 줄 알고 동료 노예들이 새끼오리 마냥 저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마침 저기 주인님을 닮은 은피돌이도 보이네요. 물론 여기서 이 친구들을 미끼로 던져주고 탈출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저는 프로페셔널 노예로서 책임감 있게 동료들을 유기하고 철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본 주인님은 제가 기특했는지 손수 족쇄를 다시 채워주셨어요. 반면 새끼오리들은 그 광경을 벙찐 채 쳐다보다가 두들겨 맞는군요. 야, 딴 데 봐, 딴 데. 그래도 뭔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무술 수련도 할 겸 같이 싸워줬습니다. 니요? 9일차에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인님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는 이 로봇은 스켈레톤이라는 친구인데요. 스켈레톤은 수천 년 동안 살았다고 추정되는 초고도 문명의 잔재입니다. 로봇이면서 높은 수준의 인격 AI까지 갖추고 있어서 이 세계관의 인류는 과거에 실제로 이 스켈레톤들에게 지배를 받았던 시절도 있었어요. 신성왕국은 그 지배 아래에서 반란을 일으켜 세워진 국가라 주인님들은 스켈레톤만 보면 진짜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싫어합니다. 곧 저에게도 로봇 투임이 생길 것 같네요. 종족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저기 보라색 친구들은 셰크라는 종족입니다.
일단은 전투와 명예에 미쳐있는 전투민족이라고만 알고 있어도 충분할 것 같네요. 그렇게 틈틈이 족쇄를 모아서 20kg짜리 족쇄를 10개, 총 200kg를 인벤토리에 넣고 시간을 3배속으로 돌린 채 한숨 잤습니다. 네, 진짜 잤습니다. 일어나 보니 게임 속 시간은 33일차가 되었고 근력은 57까지 올랐네요. 이제 충분한 근력이 생겼으니까 34일차부터는 본격적인 전투훈련에 돌입합니다. 아직은 주인님들에게 싸움을 걸면 당연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두들겨 맞다가 기절하겠지만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상승하는 강인함은 신체의 방어력과 내구성을 효과적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맞으면 맞을수록 기절하지 않고 더 오래 버틸 수 있고 입는 데미지도 어느 정도 감소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하면 회피도 올라가고 막히더라도 때리는 시도만 해도 무술 스탯이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약한 도적단의 평균 전투 스탯이 10에서 30 정도라 최소한 2-30까지 전투 스탯을 올려두어야 살아남기 쉬울 거예요. 무술 수련을 시작하면서 몸 상태를 먼저 체크해줬습니다. 근력 단련을 많이 해서 그런가 처음 노육장에 왔을 때보다 뭔가 체격이 듬직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35일차에는 근성장을 위한 식량 훔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배고픈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디버프를 얻게 되는데 이런 디버프를 안고 있으면 공격이나 회피를 시도조차 못하고 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시도를 해야 경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인님들에게 걸려도 어떻게든 입안에 넣고 두들겨 맞았어요. 36일차에는 좀 더 효과적인 수련 방법을 찾았습니다. 말씀드렸듯 시도를 해야 경험치가 오르기 때문에 많은 주인님들에게 둘러싸여서 바로 기절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주인님 한 명과 1대1로 맞다이를 뜨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마침 딱 적당한 샌드백이 있네요. 지나가던 스켈레톤 검사들한테 다리를 잃은 것 같은데 이번에 무술 스탯을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일로 온나? 에? 와 안 때리노? 아니 아직 한 대도 못 쳤는데. 어쩔 수 없이 다른 주인님들과 수련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몽둥이가 아니라 칼을 든 친구는 좀 무섭네요. 머리나 복부 같은 급소를 많이 맞으면 금방 기절에 치료받겠지만 몽둥이가 아닌 칼 같은 절상무기들은 어줍잖게 팔다리로 막다가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강인함이 올라 기절하지 않고 버틸수록 2대 맞고 누워서 실려갈 걸 3대 맞아서 4제 중에 하나가 영영 사라지는 마술을 체험하게 돼요. 팔 잘렸다. 큰일입니다. 팔이 하나 없으면 공격이나 근력에 큰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전투력에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살아남아 탈출만 한다면 나중에 의수를 달면 되긴 하지만 의수는 꽤나 고가의 물건이라서 사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원래라면 신성왕국 병사 하나 정도는 이길 수 있는 정도로 성장한 뒤에 탈출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습니다. 계획을 바꿔야겠어요. 어쨌든 팔이 분리되는 격렬한 고통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혼주 상태에 빠졌습니다. 괜찮습니다. 벽 뒤라 그렇긴 해도 곧 주인님들이 발견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아무도 안 왔습니다. 결국 37일차 새벽이 되어서야 스스로 기절해서 깨어나 천천까지 기어가며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38일차에도 열심히 수련에 매진했습니다. 팔 하나 잃은 경험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엔 좀 더 안전하게 수련하기로 했어요. 나 다리도 잘렸는데? 다리가 잘리면 탈출도 빡세지고 사실 살아남는 것 자체가 울트라 하드모드가 되기 때문에 세이브로드를 해줬습니다. 그러던 나무통에서 스켈레톤 수리키트를 찾았습니다. 이곳에 계속 있다 보니 9일차처럼 스켈레톤들이 노역장을 습격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아마 그때마다 뺏은 걸 모아둔 것 같았어요. 인간이든 셰크든 스켈레톤이든 여기에 끌려오면 노예가 되는 건 똑같지만 스켈레톤들은 다쳐도 신성왕국의 증오 때문인지 기술 공포증 때문인지 전혀 수리해주지 않아서 가끔 들어오는 스켈레톤들도 며칠 지나면 고장난 부품이 방치된 채 결국 기능이 정지된 채로 발견되곤 했습니다. 뭔가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안타까우면서도 섬뜩한 기분이 들어서 그들을 고쳐주고 싶다는 생각에 챙겨봤습니다.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 키트는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라 나중에 의수를 사기 위한 자금 마련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62일차에는 무술 스탯이 10대 중반을 넘겼고 주인님들과 1대1로는 꽤나 대등한 싸움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발차기가 제대로 주인님 턱에 걸렸고 처음으로 주인님을 기절시켰어요. 물론 그 뒤에 화들짝 놀란 주인님들의 다굴로 개같이 눕긴 했지만 탈출이 머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사람과 염소 가리지 않고 수련 대상으로 쓴 결과 65일차에는 드디어 무술 22레벨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때리는 것보다 몇 배는 더 맞아서 강인함은 78, 회피는 42가 된 게 우프긴 하네요. 점심때쯤 이제 밖으로 나갈만 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탈출 준비를 시작했어요. 충분히 스탯을 올렸다면 탈출에 필요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배를 든든히 채우는 것이죠. 배고프면 싸우는 것도 달리는 것도 엄청난 페널티가 생기기 때문에 맞아가면서 최대한 인벤토리에 식량을 쑤셔 넣었습니다. 한 입만. 기절한 채로 실려가도 배는 든든해졌습니다. 그날 밤 드디어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바로 옆에 간수가 지키고 있었지만 그동안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은신을 단련했기 때문에 들킬 위험은 없을 거예요. 다리 참 예쁘네요.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족쇄를 버리고 달리면 됩니다. 이꼴로 나가면 누가 봐도 방금 탈출한 노예처럼 보여서 가는 길에 우토 하나 챙겼습니다. 뭐 이 정도면 도망친 노예라기보다는 거지처럼 보이겠네요. 노예들이 입소 전에 떨고 놓은 무기들도 야무지게 챙겼습니다. 밖으로 나가게 되면 식량도 모두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다 소중한 생활비가 될 거예요. 목적지는 저기 홀로 있는 판자집입니다. 회계의 땅에는 북부에 혁명군이 있고 남부에 자유의 땅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북부를 먼저 보고 남쪽으로 향할 생각이었어요. 드디어 게이트를 통과, 탈출 성공의 순간입니다. 사실 랩업 노가다 겸 켜놓고 잔 시간이 많아서 아슬아슬하게 66일차 만에 탈출했습니다. 주인님들은 한동안 쫓아오다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북부를 향해 조금 달리다 보니 금방 오두막 하나가 보였습니다. 안에는 옷가지나 먹을거리, 족쇄를 뜯을 도구 같은 것들이 있었고 드럼통 안에 쪽지를 읽어보니 탈출한 노예를 위한 보급품이며 모험가가 발견했다면 손대지 말아달라는 비밀 닌자들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전 탈출한 노예니까 거리낌 없이 챙겨줬어요. 날이 밝을 때까지 잠깐 쉬고 새벽 일찍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북쪽으로 더 올라가 비밀 닌자들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잠겨버린 땅을 지나 웬드강을 넘어 얼마 가지 않아 전초기지 같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예상대로 비밀 닌자들의 본거지였고 지도자인 물과 대화해보니 신성왕국에 대한 혁명을 위해 모인 집단이었습니다. 이들과 같이 노예 해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입단했습니다. 술집에도 들러봤는데 아무래도 신성왕국의 남성 우월주의 때문인지 여성 닌자 동료들이 많더군요. 그 중에는 너 남자니까 같이 안 갈래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절대 차여서 빈도상한 건 아니고 아직 이 동맹만으로 신성왕국을 상대하긴 역부족이라 자유의 땅을 향해 남쪽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던 길에 잠겨버린 땅을 탐색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오래된 유적지가 많고 곳곳에 고대 경비 로봇인 강철거미가 돌아다니는 곳이에요. 하나가 없는 상태에서 의수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의수를 살 자금 마련을 위해 가치 있는 물건을 찾아야 했습니다. 대부분 연구소 유적지는 잠겨있지만 간혹 잠기지 않은 일반 건물도 있었고 그곳에서 운 좋게 고대 과학책을 얻었습니다. 고급 제작기술 연구에 필요한 귀한 물건이라 가치도 높고 팔아도 좋은 돈이 됩니다. 탐색을 하던 중 스켈레톤 번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해보니 오래돼서 작동 정지를 앞두고 있고 조용히 생을 마감하기 위해 잠겨버린 땅에 머무르는 중이었어요. 왕년에 모험도 많이 했다고 해서 마지막 모험이라도 함께 하자고 부탁했더니 흔쾌히 동료가 됐습니다. 원래 독고다이 플레이를 하려고 했는데 노역장에서 기계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정이 들었나 봐요. 떠나기 전에 번이 머물던 탑을 뒤져봤는데 세상에 마상에 이런 일이. 딱 제가 필요하던 왼쪽 기계파를 찾았습니다. 즉시 야미디디. 어때요? 좀 느낌 있지 않나요? 2층에서는 의족도 발견했습니다. 다음에는 다리가 분리돼도 로드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탐색을 마치고 떠나기 전에 강철거미와 한번 붙어봤습니다. 회계의 땅에서 얼마나 강해졌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네,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쓰러져도 살려줄 동료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다음날 늦은 새벽에야 넓디 넓은 잠겨버린 땅을 빠져나오고 비가 그친 뒤에 마주한 곳은 안개로 가득한 협곡이었습니다. 그곳을 피해 돌아가던 중 안개인에게 침략당한 신성왕국의 전초기지를 발견했습니다. 안개인은 하이브 종족의 변이 같은 존재인데 몸이 파랗게 물들고 이성을 잃은 채 식인을 일삼는 친구들입니다. 아까 봤던 안개가 가득한 협곡에는 이 안개인들이 가득해서 죽음의 땅이라고 불려요. 그때 마침 달리기가 느린 번에게 검은약 탈단이 들러붙었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근처를 배회하던 안개인들에게 소개팅을 주선해줬죠. 아니 나 말고 쟤네 먹어 쟤네. 폭탄만 떼어놓고 가려고 했는데 그냥 추격자가 검은약 탈단에서 안개인으로 바뀐 셈이 되었습니다. 늙은 은퇴 모험가인 번이 너무 느려서 제가 업고 뛰었어요. 2달간의 노예 생활로 달려는 하체 실업근 덕분에 강철 로봇을 업고도 벌거벗은 안개인들에게 밀리지 않는 속도를 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끈질기게 쫓아오던 안개인들은 새벽이 다 끝나고서야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67일차에 아침 햇살을 받으며 신성왕국의 영토를 가로질렀습니다. 가는 길에 들깨에게 죽이기도 하고 굶주림을 이기지 못한 도적들과 몸으로 대화도 나누며 온갖 우여곡절 끝에 점심 무렵에는 신성왕국과 셰크 왕국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중심지라는 도시에 도착했어요. 이 도시에 왔다는 건 드디어 광활한 신성왕국의 영토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67일 만에 본격적인 노예 해방운동을 준비할 수 있겠네요. 이 세계관의 인류는 과거에 실제로 이 스켈레톤들에게 지배를 받았던 지도줄... 이 세계관의 인류는 과거에 실제로 이 스켈레톤들에게 지배... 이 세계관의 인류는 과거에 실제로 이